여러분, 비만의 진짜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비만의 진짜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비만을 벗어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면 비만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유지까지 할 수 있는데요. 영상 말미쯤에 그 두 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이 방대한 양의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청해 주세요. 우선 이렇게 크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딱 반으로 갈려서 이쪽에는 주로 살이 잘 찌는 원인, 이쪽에는 주로 살이 붓는, 살이 잘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살이 잘 찌는 쪽의 이야기는 빨간색 분필로, 살이 잘 빠지는 쪽의 이야기는 녹색 분필로 이렇게 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녹색, 빨간색. 우선 비만에는요,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시작에 대한 느낌도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정리습관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살찌는 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인이 있으면 증상이 있고요. 비만에 주로 살이 찌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증상만 다루게 됩니다. 이 당장 내가 튀어나온 살만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뺀다의 개념이 있어요. 오로지 이 뺀다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가공식품을 정말 많이 섭취하고요. 그리고 독소가 몸에 많습니다. 독소가 많으면 지방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에는 이 중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중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화. 중화가 되려면 독소가 들어온 만큼 지방과 수분량이 우리 몸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방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식품들은 독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우리 몸에 축적을 하게 합니다. 이 지방과 가공식품의 성질 자체는요, 연소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연소가 뭐죠?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에 보면은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근데 지방과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소화기관에 그 음식물을 태울 수 있는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이 음식들 식품군 자체가 연소 기능이 아니라 축적, 쌓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독소가 많아져서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방은 연소를 주로 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지방의 제1 개념은 축적이고 제2 개념이 연소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몸에 쓸 탄수화물이 없을 때 연소를 하는 것이지 제1의 개념은 축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와서 주로 살찌는 분들은 증상을 다뤘다면, 튀어나온 살만 다뤘다면 살이 주로 빠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원인을 고치려고 합니다. 원인을 고치려고 해서 살을 뺀다의 개념이 아니라 빠지게 한다. 어떻게 하면 몸이 빠지는 쪽으로 이동을 할까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려고 하면 지방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중화 개념이 있는데요. 몸이 중화를 할 필요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중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농도가 있는데 이 정도의 농도를 유지를 하려면 계속 여기에 뭘 들이부어야겠죠. 물이랑 지방을 찌움으로써 몸에 어떤 그런 염증 농도, 독소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를 계속 투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방이 올라가겠죠. 어떤 성분들을 먹는다? 주로 자연 탄수화물 그리고 자연 식품을 주로 먹으면은 이 음식군들의 특징은 연소입니다. 연소.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빠지게 한다. 주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들을 주로 먹으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일 리가 없고 주로 몸에 축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얇아지는 것이죠. 얇아집니다. 이것은 뭐 근육량이 늘고 근육량이 줄고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지방을 최대한 없앨까의 문제입니다. 체지방을. 그래서 이제 원인이 생기면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이제 원인을 이제 많이 제공을 했죠. 지방과 가공식품을 먹으면 체지방이 올라가고
이와 동시에 살찌는 몸이 됩니다. 즉 뭐냐면 체지방만 단순하게 그냥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서 사고방식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것을 원하죠. 음식이 됐든 어떤 게 됐든. 그리고 여기에는 쾌락이라는 심리가 포함됩니다. 이 욕심이 많으면요, 가장 쉽게 쾌락을 요즘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음식을 단순 에너지원으로만 보지 않고 너무 심하게 심리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거죠.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도가 막 올라가나요? 많은 음식을 먹을수록 저는 더 행복도가 엄청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제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복잡하면 뭔가 이렇게 많아지고 주변에 물건도 많아지고 우리 살도 많아지고 좀 복잡스러운 것과 산만한 거는 좀 동의어죠. 산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집중도가 떨어지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또 다시 쾌락에 노출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증상. 어떤 원인을 제공했죠? 몸에 연소가 되는 것들을 많이 먹어서 빠지게 하는 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소가 좀 처리되고 독소가 처리되면 이 중화 개념을 통해서 중화할 게 없어지니까 몸에서 이제 지방을 최대한 없애려고 합니다. 이게 빠지게 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왔죠? 체지방이 내려감과 동시에 살 빠지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이 찌시는 분들은 뺀다 개념밖에 없다 그랬죠?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순 증상만 없애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온 것만 칼로리 조절만 해가지고 일단 걷어내자. 그리고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이쪽에서는 살 빠지는 몸을 만듭니다. 살 빠지는 몸. 결국 대사가 굉장히 좋은 몸을 만들고 그 대사가 좋은 몸을 만들려면 몸에 태울 거리를 계속 줘야 돼요. 태울 거리. 연소. 제1의 영양소. 연소의 제1의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이제 운동, 근육 만들어버리면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겠죠. 물론 운동을 통해서 살을 효과적으로 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몸의 연소 기능을 극대화시키면 가끔 이제 굉장히 가벼운 몸으로 지내다가 굉장히 안 좋은 식품들을 종종 먹어도 우리 몸은 이미 연소가 잘하는 몸이죠. 굉장히 좋은 쓰레기 소각장이 됩니다. 활활 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 빠지는 몸으로 만든다. 사고방식은 심플합니다. 그리고 적어요. 적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애초에 많이 적습니다. 그냥 적은 데서 좀 만족감을 느끼는 연습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는 올라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진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 욕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적겠죠. 근데 욕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그냥 막 게으르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니까 집중도도 올라가고 행복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떠한 음식 욕심을 엄청나게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상반되죠. 복잡하고 욕심이 많고 항상 많고 산만하고 행복도가 내려가고 집중도도 내려가고 악순환이죠. 뭔가 중독 상태에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 경우에는 집중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무언가 쾌락적인 게 아니라 몰입 같은 데서 굉장한 큰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운동을 굉장히 몰입해서 좋아하실 수도 있고 독서 같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시작. 이제 많이 이렇게 살찌는 생활 방식으로 지내신 분들은 시작조차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했더니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욕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만족도 한 번에 얻으려고 그래요. 다이어트는 만족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잘 되면 만족감이 높죠. 그리고 굉장히 좀 행복감이 몰려오죠. 근데 이 다이어트조차에도 욕심이 작용을 합니다.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막 10kg, 20kg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조차 못해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다른 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도 쉬워집니다. 시작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무리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일단 시작을 하더라도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지내다가 뭔가 좀 슬럼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음식 탐닉을 해서 4, 5kg 정도가 쪘어요. 많게는 뭐 7, 8kg 정도가 쪘어요. 근데 이분들은 쉽습니다. 왜냐면 엄청 긴 기간 살이 찐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살 빠지는 몸에 그 형태가 남아있고, 그리고 일단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내가 2, 3kg 쪘어? 그럼 내가 좀 바로 좀 이렇게 프레시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빼야 되는 키로수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5에서 10kg 정도. 그리고 기간 자체도 솔직히 상대적으로 짧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급하게 찐 것들은 급하게 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쉽고 포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가 이렇게 다르고 이제 정리 습관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욕심이랑 이 시작과 관련이 깊은데, 정리 습관도 한 번에 하려고 그래요.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그러니까 대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대청소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요. 대청소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것은 아까 이 다이어트도 한 번에 그냥 싹 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리 습관도 늘 한 번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미루다가. 그래서 여긴 미루다가 20kg 이상씩 감량을 해야 되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볼게요. 정리 습관 그때그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뭐 이렇게 쌓아진 게 없으니까 그때그때 치우기가 쉬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쌓아놓은 지방이 없으면 뭐 솔직히 2, 3kg 빼는 거 정말 쉽습니다. 시작 자체가 쉽다 그랬죠?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쌓아놓은 물건들이 많이 없고 어지럽혀 있는 게 많지 않고 많이 미루지 않은 상태라면 시작 자체가 쉽기 때문에 청소도 그냥 그때그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다이어트가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시작 자체를 못해요.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한 번에. 이미 여기서 마음이 확 그리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집니다. 다이어트, 청소, 정리 이런 게 너무 고통스럽게만 느껴져. 왜? 나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그때그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룬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온 상태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인정해야 돼요. 그때그때의 습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짐이 많지 않아요. 이게 오늘의 굉장한 키 포인트입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서 일단은 여러분 뺄 살들이 난 좀 많다 하면은 작정하고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고 자꾸 사고방식을 이쪽 초록색의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체화시키다 보면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올라가고 생각보다 이게 긴 기간이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도 살을 빠지게끔 할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죠? 여기 이제 살이 주로 찌고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살을 그냥 뺀다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굉장히 얇은 몸을, 빠름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빠지게 한다 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이 안 찌는 몸이 될 수 있을까?